우리가 비록 여기 살지라도 빛나고 높은 저 천국을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심령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트윈데믹입니다. 트윈데믹의 두려움과 공포. 아마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될 그런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큰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Great Earthquake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큰 그런 세상에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거의 1940년경에는 제로에 가깝던 지진이, 여러분 그림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부터 시작해서는 500개가 넘는 지진, Great Earthquake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계 기근과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이 상태를 보면 현재 말입니다. 1초에 몇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느냐? 5명이 현재 죽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언제 데이터냐면 2013년입니다. 2013년 세계 식량 불안 상황 식량농업기구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의 데이터가 전 세계 기아 인구가 세계 총 인구의 12% 정도 되고, 그래서 약 8억 4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고 8명 중에 1명이 한 명꼴로 죽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1초에 5명이 죽어간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죠. 우리는 너무 많이 좋은 것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식량 부족이 가장 심각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를 보면 약 24%입니다. 10명 중에 거의 25%가 그러면 2.5명이 거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아프리카 콩고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 약 3,50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3,500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소말리아, 앙골라, 탄자니아 등도 역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굶주림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다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 참으로 힘들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pestilence, 뭡니까? 역병입니다. 이 역병이 various라고 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곳에서 이 역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국가들 214개국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거의 UN 회원국 숫자와 맞먹는 나라, 그렇다면 거의 전 세계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인류는 말입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열지 말아야 되는, 절대 열지 말아야 되는 판도라
박스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게 되는 시대.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도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예고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코로나19의 2차 재확산이 이루어진 가운데 지난 9월 22일입니다. 오후 5시 20분 중앙일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약 3,150명, 그 당시에 3,150명, 사망자는요 974만 명으로 거의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치명률이 3.10%입니다. 격리되었다가 해제된 사람이 2,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14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잘 나와 있어요. 이 도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년 봄에 미국에서만 41만 5천 명이 내년 봄에 죽게 될 것이고 내년 말이 되어서야 종식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요, 보건 전문학자와 감염병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대로 가면 올 가을에 종말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이미 종말에 들어갔을까요?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트윈데믹. 이 트윈데믹은 뭐냐 하면 바로 코로나19와 독감, 감기가 겹쳤을 때 오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공포 수준의 상황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비슷한 두 개의 재앙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트윈은 쌍둥이라는 뜻이죠. 트윈데믹입니다. 이런 그 결과는 치명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코로나19의 독감 유행까지 겹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바이러스가 숙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력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이 남아 돌겠습니까? 자, 코로나19와 독감은 다른 바이러스이지만 둘 다 비말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자, 특징이 뭐냐면 두 개는 쌍둥이처럼 닮아있기 때문에 트윈데믹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같아요. 처음으로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 두통. 이거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까지 생기게 되면 아마 이거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의 독감까지 유행되면 의료 방역 현장에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열이 나고 인후통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독감 약인 타미플루가 있어요. 독감은 약이 있어요. 백신도 있고 약도 있어요. 치료제 약도 있어요. 타미플루를 처방할지 혹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해야 할지 임상 현장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는 38.5도 이상의 고열과 마른 기침이 주요 증상. 그래서 우리 온도를 늘 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두통이나 콧물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심하면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초기 증상이 가볍게 시작되기 때문에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코로나19에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전염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자, 독감은요, 초기에 갑작스러운 고열, 전신 근육통 똑같이 오죠. 쇠약감, 전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답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 증상이 생긴 후에 3일에서 7일 동안
전염할 수 있는 전염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다. 7일 동안은 조심해야 되고, 수화는 일주일 이상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발열이나 기침이나 방금 말씀드린 근육통, 이런 코로나19와 초기 증상이 유사한 독감은요, 정확한 정밀 검사 없이는 사실상 이 둘을 구분하기 심히 어렵다. 그래서 독감 환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방역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트윈데믹 발생 때 독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한 경우 두 환자가 뒤섞여 서로에게 전파하는 최악의 상황,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서로 뒤섞여서 서로가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 체계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치료하기 힘들다. 도표를 보시고, 자, 이것이 바로 시젠에서 만든 도표입니다. 코로나19와 유행성 독감 감기 증상의 트윈데믹 방어를 위한 분자 진단 제품 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코로나19와 독감의 자전 현상은요, 바로 마른 기침과 코로나19하고 독감에 많이 찾아오는 증상,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른 기침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기침이 아니라 마른 기침. 그리고 열입니다. 독감도 열이 나요.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감에서만,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독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환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죠. 두통입니다. 몸살, 그리고 탈진, 이런 것이 독감 증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기의 특징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감기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기라는 영화가 미리 나왔을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분당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그런 영화입니다.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감기의 특징은 코막힘, 인후염, 몸살, 재치기, 이런 것이에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셨다가 재치기만 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감기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것은 독감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을 서로 구분하기 심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꺼번에 왔을 때는 이것이 바로 트윈데믹의 바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자, 가을의 낮은 기온과 습도가 바이러스 전파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면역은 추워지면서 면역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독감, 코로나19. 자, 국내 환자는 주로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까지 보통 유행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때 제일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월부터 1월까지 독감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차라리 병원 출입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건강검진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겨울에는 피하시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양성은요, 격리 및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독감 양성은요, 독감 치료를 따로 해야 돼요. 감기는요, 그냥 쉬시면 돼요. 집에서 쉬어주면 우리 몸은요, 면역력이 스스로 있어서 자기 몸을 자가 치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자, 독감 관련 사망자도 있습니다. 독감이 상당히 무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미국에서 매년 3만에서 6만 명이 죽고 한국에서는 약 2천만 명, 2,00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2,000명. 그래서 그러나 치사율이 훨씬 높은 코로나19까지 감염되었을 때는 결과는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동시 감염 사례 트윈데믹에 걸린 사람이 이미 2건 발생되었습니다.
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은요, 이건 뭐 일반적인 것인데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백신이만입니다. 제가 백신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또 달파에서 만든 백신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백신이죠. 예방 접종은 백신 아닙니까? 그래서 백신에 대한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도 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 접종이라고 그렇게 지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 치료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은 뭐 좋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감 접종해도 독감 걸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시간, 일하는 시간 좀 줄이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좀 일 좀 줄이시고, 일하는 것과 운동은 달라요. 따로 운동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좌경을 좀 하시든지 운동을 하셔서 계속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저는 대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면역력이 강하게 대처를 해주면 이런 바이러스가 온다 할 때 막아주거든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막아주시겠지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둘러진치고, 예, 1000명이 10,000명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시편의 91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낮밤으로 흐르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운동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으나 스스로 이 자가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효과를 보는 데는 1년, 2년 지날 수도 있어요. 운동은 계속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온도를 올려주게 돼요. 하루에 1시간만 걸어도 훨씬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몸이 굉장히 차가웠던 사람이고 손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얼음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운동을 통해서 언제나 제 손은 따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건강까지 강의해주는 목사 별로 많지 않죠? 저는 친절하게. 아니 그리고요, 실제로 제가 운동한 지가 한국에 4년 좀 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문제가 꽤 심각했어요. 당뇨도 있었지, 뭐 신장도 좋지 않지, 뭐 갑상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2년 지나고 두 번째 검진 받았을 때 신장에 혹이 있는데 그것만 좀 커졌지, 그 외에는 전부 정상으로 나왔어요. 운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통해서 제가 많이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무기력하거나 처지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자식들도 그게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자식들도 힘들어할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는데 봐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돼요. 뭐 이런 전염병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왔을 때 면역력이 강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처원에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독감은요, 해마다 유행하는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매년 새로 접종을 해야 하고, 봄에 맞아도 가을에 맞아야 되는,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예방 접종과 철저한 마스크 착용 뭐 이런 것을 방역을 강화하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으로 인한 대혼란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폐나 심장 질환 있는 사람, 만성 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그런 분 어머니들 계시죠? 병원에 다닐 정도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자, 만성 간질 환자, 악성 종양 환자, 면역 저하 환자, 소아, 청소년, 혹은 65세 이상의 노인은 반드시 백신 접종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독감에 걸린 경우, 독감입니다. 기관지가 손상이 되면서 세균성 폐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독감의 대표적인 합병증, 바로 폐렴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폐렴 구균 백신 맞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감과 폐렴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폐렴 구균 백신은요, 코로나19 대비에도 도움이 될까요? 된다라고 합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2차로 오게 되는 폐렴 구균이나 그리고 감염, 합병증 이런 것을 예방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폐렴 구균 백신은 13가지 균을 방어하는 13가지 백신, 23가지 균을 방어하는 23가지 백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은 국가에서 23가지 백신을 1회 무료로 접종한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집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또 출입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저항력이 적고 면역력이 없는 집안에 있는 노인들이 아무래도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자,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서로 달라서 독감 백신이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그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좋지 않다. 그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방역 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큰 대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나마 해결책 독감은 있다고 했죠.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라고 있는데 타미플루를 먹으면 된답니다. 자, 독감은 매 절기마다 유행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연도가 되면 새로 계속 맞아야 되고, 자, 그러면 독감 백신은 언제부터 효력이 나타나는가? 2주 후가 지나야 방어 항체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주 전에는 맞아야 효과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맞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력이 언제까지 가느냐? 6개월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이 성을 만들고 보호하고 가정과 자신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단단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예방 접종하는 거 지금의 시기입니다. 9월, 10월의 시기고 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에 맞고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사람은 10월에 맞아도 되고요. 2회를 접종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9월, 10월에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올해는 무료 접종의 대상 범위가 한국에는 보니까 더 넓어졌어요. 작년까지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했는데 올해는 14에서 18세까지 돼요. 18세까지 되고 그리고 62세, 64세까지 무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아,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 등 우선순위를 따라서 대상자들을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해주고 있어요. 자,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이 바로 시젠입니다. 이 시젠이요, 친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 등 기타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 진단 제품을 9월 중으로 세계 시장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일에 시즌에서 판매하는 이 키트를 가졌을 때 독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9월 중으로 세계 시장에 출시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판매할 수가 있겠네요. 자, 독감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트윈데믹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가 다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니멍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박사의 논문 중에 있는 내용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SARS-CoV-2입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쉽게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며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나올 수 없다. 기존 연구는 근거가 없고 중국군이 보유한 바이러스와 유사하다. 우한 수산시장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연막에 불과하다. 이거 홍콩에서 탈출한 앤니먼 교수가 한 말입니다. 자신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인체에 침투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명백한 증거이다. 이렇게 이분은 말합니다. 여러분, 검사 한 번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5종,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형, B형이 있습니다. 독감, A형 독감, B형 독감이 있어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라고 합니다. A형, B형 5개를 동시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 5종 동시 진단 키트가 현재 유럽과 국내에서 지금 동시에 그 절차를 밟고 있어서 시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WHO는요, 코비드-19의 우한 제조소를 지금까지 일축하고 있고 박쥐에 의한 발병이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이 박사는 인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학계 대부분 사람들도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지만 이 앤니먼 교수는 손가락 지문과 같은 유전자 염기 서열을 증거로 해서 코로나는 연구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린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여자분은요, 바로 바이러스 비밀 조사단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이건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 것을 보았고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외부에 유출시킨 것으로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터뜨린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기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인위적이냐? 자연 발생적이냐? 자연 발생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것이나 인위적이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말대로 내년 가을이나 겨울이 돼야 끝난다라고 그들이 계획을 했다면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바이러스의 기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기는 정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폭로를 결정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폭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바이러스는 계속 사람 간 전파를 거치면서, 왜냐하면 유전자가 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다 달라요. 유전자가 다르다고요. 말라리아에 특별히 노출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댕기병 그런 병들이 그들에게는 유전인자가 그래요. 틀려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이게 만일에 전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아시안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아시아 사람들에게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백인들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변이가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인위적이구나. 자, 바이러스 연구진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요, 미세 반을 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그 물질을 100번을 찔렀어요. 그러면 자연 발생적인 것은 이건 죽어야 되잖아요. 100번을 찔렀는데 원형이 약간 손상만 될 뿐 다시 복원이 되는 걸 발견을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이러스 입자를요
90도의 열에 10분을 넣었습니다. 90도의 열에 10분간 데웠어요. 그런데도 원형만 조금 바뀌었고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그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가 쓰러질 것이라고 했는데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것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앤리멍 박사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목의 논문을 정보 공유 플랫폼이 있어요. 제노도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 이런 논문 제목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갈고리 모양 같이 생긴 단백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수용체 결합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RBD. 이것은 이 스파이크 단백질 RBD 이 자체 물질은 자연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의 생물학적 특성은 자연 발생이나 인수 공통이라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ARS-CoV-2 그리고 박쥐 바이러스인 RATG13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의 염기 서열과 96%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과 왜 일치하느냐? 바이러스 균과 이런 것들이 거의 100%, 거의 96% 일치하는데 이런 균들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균이 아니라는 거죠. 자, 2017년 한 영국 매체는 2014년 베이징 연구소에서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유출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훨씬 진화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2020년 그리고 3월 팬데믹으로 유행한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윈데믹이 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죠? 또 다른 전염병 브루셀라병이 지금 전염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인위적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중국에서 브루셀라병 3,000명 집단 감염 발병. 그래서 이런 다른 감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요. 여러 곳에서 많은 전염병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지진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니까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막 그냥 빌딩이 무너지고 좀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강진이 별로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불의 고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진대에 속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도표를 보셨지만 도표가 어쩌면 2020년도에 오면서 2000년대에 이르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인위적이라는 걸.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도 인위적이라는 거죠. 하프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죠.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작년 11월 란조우에서 이 브루셀라병 환자가 처음 발생합니다. 한 제약회사 백신 공장에서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축용 브루셀라병 백신 생산 과정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독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발병했어요. 생산 시설에서 나온 배기가스, 폐기물이 제대로 살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가운데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증가하기를 자신이 확진 판결을 받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겠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바로 정부의 늦장 대응과 그리고 축소 의혹,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는 달리 브루셀라 바이러스는요, 인간과 동물 간에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동물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혹시 고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 계세요? 나 고기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된다. 조금 이때는 자제하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전 세계 돼지고기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먹는 고기 양이요, 전 세계 고기 양의 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슈퍼 돼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동물의 DNA를 바꿔서 슈퍼돼지도 만들어서 먹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유전 서열까지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렇게 동물에게도 전파가 되는 것이 브루셀라 병입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통해서 접촉을 하거나 먹거나 했을 때 감염될 수도 있다. 3주,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주간의 잠복기 있습니다. 잠복기를 지나고 난 후부터 3주 후부터 드러나요. 모든 게 대부분 많이 그렇지만 잠복기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복기가 있고요. 그래서 전신에서 발열, 피로, 무기력, 두통, 비슷하잖아요. 바이러스는 거의 비슷해요. 독감이나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두통이 있고 피로가 오고 무기력하고 또 열 있고, 어떤 사람은 8일간 열이 났고 힘이 없으며 땀이 났고 다리는 부어서 걷지 못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브루셀라 병에 전염이 되면 첫째, 생식 능력이 저하되어서 인구 그레이컬링 하기에는 참 좋은 병 같아요. 인구 축소하기에는. 그래서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고 척수염, 골수염 일으킵니다. 뇌수막, 심장 판막에 감염되면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치사율은 2%입니다. 치료제가 있어서 코로나처럼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발성이 높다라고 해요. 6.7명 중 1명은 감염될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위적 전염병은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것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전염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멈추고 멈추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 국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이제는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브라더는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지금 이렇게 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빅브라더는 국민의 삶의 질이나 생명에는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나무 왕국은요, 국민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찌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왕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차이가 많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엔드타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 단계에 왔고요. 이제 팬데믹은요, 트윈데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 4, 5, 6 이렇게 해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한꺼번에 올 때, 이 전염병은 시편 91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낮과 밤으로 흐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 모양도 없어요.
사람 간의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저 우리는 운동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 암송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 걸어가시고 그렇게 또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천인이 우리 곁에서 만명이 우리의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절대 이 재앙이 낮과 밤으로 흐르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차단시켜 주시옵시고 독감도 차단시켜 주시옵시고 브루셀라 전염병도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위험한 길 위태한 길 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